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블록별로 라우팅을 해봤었죠. 오늘도 이어서 블록별로 라우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짧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채널 응원 방법 한 가지만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업을 하면서 혼자 영상 기획하고 편집까지 해가지고 올리는 게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도움이 됐다라고 해주시는 거 보면은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강의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값으로 채널을 후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더보기 점점점의 슈퍼땡스를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 멤버십 가입을 통해 주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 라우팅을 계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CU 블록의 디커플링 캐패시터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클럭 라인부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럭인데요. 크리스탈 쪽이고 이렇게 캐패시터가 두 개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크리스탈 양단에 캐패시터가 하나씩 달려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 캐패시터의 한쪽 패드는 그라운드로 모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OSC 아웃과 OSC 인의 네트를 보면은 OSC 아웃 쪽에는 우리가 영홈 저항을 하나 더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영홈 저항이 하나 위치를 해 있었죠. 기본적으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짧게 배선을 해주면 좋습니다. 모든 신호 배선들도 그렇고 가능한 짧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은 특성을 가지고 갑니다. 네, 그럼 이쪽 두 개의 캐패시터에 그라운드 비아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주고 이쪽 캐패시터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후에 OSC 인에서 배선 폭을 조금 두껍게 0.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연결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그라운드랑 조금 붙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웃도 배선 두께 0.3으로 연결이 되고요. 저항을 거쳐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클럭이나 오실레이터 부품 주변부에 그라운드 카파로 해서 비아를 쭉 둘러서 쳐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기본 사양으로 짧고 굵은 패턴으로 연결할수록 안 좋은 점이 없어진다 라는 것을 큰 원칙으로 기억해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MCU UART입니다. TX, RX가 있고요. 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쪽 FT232 쪽에서 변환된 UART 신호와 연결이 돼서 MCU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에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연결선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꼬임 없이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뒤쪽에 꼬여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바꿔주면은 이쪽 부분 이 뒤쪽에서 한번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짧은 부분에서 곧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바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R12 같은 경우엔 부트 제로인데요. 부트 제로는 이 신호핀으로서 이렇게 그라운드로 풀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비아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삐뚤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리드를 더 낮춰도 되는데 보통 이 부품을 이렇게 1mm 단위로 조정을 해줘도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쪽 배선을 D로 끌어주면 다시 정렬이 됩니다. 안쪽에 패드는 꺾여도 커버에서 보면은 이건 전체적으로 구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모양이 이런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쪽 MCU 쪽에 부가적인 회로들 대부분 연결이 되는데요. 리셋 스위치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스위치는 한쪽은 그라운드, 한쪽은 커패시터를 통해서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어 있고 리셋 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쪽 그라운드의 핀은 스로올 타입이기 때문에 비아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연결을 안 해줘도 그라운드와 전체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리셋 핀이 양쪽에 있는데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쪽이 한 핀 연결되어 있고 이쪽이 하나의 핀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연결을 해줘도 무방합니다. 리셋 핀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리셋 스위치와 MCU의 핀을 연결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캐패시터에 비아만 하나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부품들은 사실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쭉쭉 먼저 진행을 해보시고 저와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에 있는 부품이고요. 후면에서도 비아로 바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순서대로 가셔도 되고 회로를 보면서 그게 이제 회로 공부하는 데 도움은 더 되죠. MCU에서부터 들어올 건데 이 들어온 핀이 MCU에 들어온 쪽이 트랜지스터랑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연결이 바로 되고 트랜지스터의 3번 핀, 쪽 트랜지스터의 3번 핀, 컬렉터 핀은 버저의 2번 핀과 저항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후면에서도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3.3V는 스롤 타입의 핀이 3층에 3.3V 카파와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전원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버저도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하단에 포텐시오메터 그리고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스위치 쪽에 있는 저항들 먼저 블럭별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쭉 눌러보면 스위치 쪽은 3.3V에서부터 저항으로 전원을 받아서 스위치랑 연결되고 한쪽은 100ohm을 통해서 MCU 쪽의 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3.3V 쪽에 모두 다 비아를 하나씩 뚫어주면 되겠죠. 이쪽은 MCU 쪽으로 가는 핀이고요. 이쪽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위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똑같이 연결을 이어주고요. 이게 같은 스위치 내부에서 연결은 되지만 혹시 몰라서 이쪽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쪽도 동일하게 똑같이 연결해 주겠습니다. 비아의 위치를 각각 맞춰주면 좀 더 예쁘겠죠? 해주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스위치까지 연결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포텐시오메터 쪽 보겠습니다. 포텐시오메터 쪽은 포텐시오메터 부품이 한쪽은 3.3V, 한쪽은 그라운드, 그리고 2번 핀이 1kΩ 저항과 캐패시터를 통해서 MCU 쪽으로 가는 아날로그 전압 핀이 되겠습니다. MCU 쪽으로 가는 라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디지털 라인이 아니고 아날로그 핀이기 때문에 조금 노이즈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드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해왔던 것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 패드, 그라운드를 비아를 만들어 주고요. 캐패시터와 저항이 연결되는 점이 있죠. 쪽이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이 아날로그 전압 라인, 요거는 여기 갈 때는 조금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2번에서 이렇게 빠지는 라인인데 전면에서 연결이 되는데 페이지 다운 키로 후면 레이어로 변경을 해줘도 되고요.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도 됩니다. 혹은 이쪽 패드에서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후면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이쪽은 이렇게 가는데 슬러시 키를 눌러서 반대로 해주고 조금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배선 두께를 제가 0.8mm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0.8 추가를 해주고요. 0.8mm 선택한 다음에 바로 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고정 홀의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포텐시오미터 쪽에 1, 2, 3번 핀 모두 스로홀 타입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아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냥 굵게 해주겠습니다. 0.8mm. 이쪽 갈 때는 MCU 쪽으로 들어갈 때 어차피 0.3mm로 밖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연결은 0.3mm로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포텐시오미터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라운드는 좀 이따 해주겠습니다. 그라운드는 0.2로 0.3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텐시오메터 쪽도 MCU 가는 라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 LED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LED, 후면에 저항을 붙여놨었죠. 전면에 LED, 후면에 저항을 붙여놨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계를 조금 변경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쪽에 보면은 이쪽 LED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 LED는 저렇게 가고 마지막 LED가 이렇게 와서 많이 이쪽에서 꼬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색깔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웍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필터에서 퍼프린트만 선택을 해주고요. 순서를 그린 섞어서
잘못되어 있었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선택을 했더니 그린 LED와 이쪽 저항이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쪽 저항을, 이쪽에 있는 이 저항을 옮겨서 다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린 LED를 제일 처음에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블루 LED, 블루 LED도 간격은 한 이 정도면,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오렌지 LED도 여기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4번 가서 0.4mm가 같네요. 한 칸씩 더 갈까요? 0.5mm로. 이렇게 한 칸씩 더 가서 0.5mm로 간격을 맞춰줬습니다. 다시 0.5mm, 그리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무브로 이쪽에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이쪽 비하가 좀 뚫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왼쪽으로 이동해 줄게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연결선의 위치를 한번 보면 이렇게인데 이 부분, 지금 이 LED3 블루가 LED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 루트 페이지에 가서 블루는 현재 연결이 LED 3번으로 되어 있고요. LED 3이 LED 3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LED 1이 돼야 되겠죠. 이쪽을 할 때는 조금 주의해서 헷갈리지 않게 돼야 되겠습니다. LED 1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오렌지는 4번인데 이게 이쪽에 보면 3번, 4번인데 오렌지 먼저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3번. 이쪽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3번, 이게 3번으로 가겠습니다. LED 3번.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번이 2개죠. 그래서 이쪽 이 레드가 제일 끝에 있는데 이게 4번이 되겠죠. 레드가 LED 인 1번인데 이게 LED 4번이 되겠습니다. 바뀌었죠, 연결 순서가. 물론 이쪽에서도 바꿔도 되지만 한쪽에서만 바꿔주면 되고요. 저장을 한 후에 다시 회로도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선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4번 이렇게 갔네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도 한번 내부 배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택 필터 전부 다 선택을 해주고요. 먼저 전면에 LED가 있기 때문에 후면만 보면 후면에 3.3V 라인에 패드에 각각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후면에 3.3V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쪽도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있는 쪽 이렇게 해주면 둘 다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이쪽도 3.3V 라인 이렇게 해주면 이쪽 부분들이 전부 다 공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에서부터 LED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쪽 저항 끝단 패드 2번 핀에서 탑면에 LED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후면에서 시작해서 넣은 다음에 전면으로 바뀌죠, 자동으로. 그러면 LED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후면에서부터 지하로 넣고 그 다음에 전면에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후면 그리고 전면으로 올라와서 마무리. 그 다음에 전면을 다시 선택해보면 전면에도 배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렇게 LED 배선을 MCU와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블럭별로 준비 작업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MCU와 연결되는 각 블럭과 블럭이 연결되는 라우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블럭별로 연결을 해준 후에 나머지 PCB들의 마무리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자,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핑크버그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